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명언입니다. There's nothing noble in being superior to your fellow man. True nobility lies in being superior to your former self. 엄청 멋있는 말이네요. 일단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구문을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There is nothing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게 뭐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구나. 아마 이런 의미까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어 동사 이런 걸 찾아야 되잖아요. There is나 there are 이런 말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탄생했을까? 여기에 대한 그 설명을 잠시 드리면, 자,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nothing이라는 말은 한국어로 번역은 좀 어렵지만 뭐 굳이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정도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그렇죠? nothing.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럼 nothing 하고 뒤에 자 이제 비동사를 써보겠습니다. 비동사는 일반적으로는 뭐뭐뭐이다 또는 뭐 어디에 있다 이런 뜻을 갖죠. 그러면 이제 있다란 뜻으로 제가 썼다고 가정하고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요거 nothing is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있다. 그쵸? 이런 말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쓰진 않죠. 일반적으로 있다 없다를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어디에 있다 어디에 없다란 말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특정한 장소 말고 그냥 좀 막연하게 뭐 거기에 이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영어 단어가 there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있다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좀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없다 아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시적이죠. 좀 약간 이런 표현 효과를 좀 사람이 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인간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정상적인 평범한 단어의 배열 순서를 일부러 조금 뒤집어요. 저는 밥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평범하게 들리지만 밥 먹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다른 뉘앙스죠. 그런 표현의 기법을 위해서 nothing is there 같은 말들을요. 이제 순서를 좀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처음에 is가 나와요. 그리고 뒤에 이제 nothing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은 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좀 시적으로 멋있어졌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이 there이 문제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영어로 이렇게만 쓰잖아요. 그럼 사실 이거 의문문입니다. Is nothing there?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거기 아무것도 없나?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있는 there이 얘도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There is nothing 이라는 이런 표현 방식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하죠. 근데 해보니까 되게 괜찮은 거예요. There is something, there is nothing 또는 There is a man, 한 남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옛날에 한 뭐 중세나 이런 구문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많이 쓰니까 그대로 남아서 오늘날 현대 영어까지 전해져요. 그게 지금 보고 계신 There is 하고 뒤에 뭐뭐뭐 이렇게 나오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주어는 어디에 나오죠? 바로 보통 요 앞쪽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요. 그런 상식을 좀 뒤집은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There's nothing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어는 뭐가 됩니까? 주어는요. 원래 얘입니다. Nothing. 그래서 제가 앞에 이 얘기를 좀 길게 한 겁니다. 이런 설명 없이 자, nothing은 주어인데 there는 아니에요. 이러면은 여러분도 좀 화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is가 동사죠. 네, 그러면 첫 번째 구문에서 제일 첫 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지금 약간 의문의 배열 순서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 뒷부분을 보시면 novel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novel이라는 단어는 뭔가 고귀한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고귀한.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고귀한 사람, 고귀한 자 그쵸 이거 형용사거든요. 근데 형용사가
지금 보시면 명사 뒤에 나와 있죠. 되게 특이하죠. 보통 우리가 형용사는 명사 앞에 나오잖아요. 예쁜 소녀 그러면 pretty girl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이제 형용사가 뒤로 가는 이런 단어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 지금 보신 대로 이 thing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이제 not이 붙어서 nothing 이렇게 됐고요. 비슷한 케이스로는 앞에 some이 붙은 애들도 있죠. 뭐 something 이런 거. 그 다음에 any 붙으면 anything. 이 시리즈들이 있어요. 그래서 anything, something, 뭐 nothing 이런 애들. 얘네들은 형용사가 뒤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언가 특별한 것 그러면 special something 이렇게 얘기 안 하고 something special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요.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말이죠? 고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쵸?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자, 그런데 뒤에 이제 이게 어디에 없는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an 이라는 전치사가 나옵니다. 뭐 한국어로 굳이 번역하면 어디 뭐 안 또는 안에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그 in 뒤에 나오는 단어가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being이라고 나와 있군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동사는 기본적으로 뭐 이다나 또는 있다 라는 뜻을 대표적으로 갖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 비동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be라는 이 형태가 비동사의 원형입니다. 그렇죠? 모든 동사들은 그 동사의 원래 형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is, am, are 이렇게 부르는 것들은 다 그 원형이 be입니다. 그럼 이 be는요 사실 어떤 뜻에 가까울까요? 예, 이다, 있다. 그렇죠? 이런 뜻이니까 뭐 한국어로 제가 굳이 가장 영어 느낌에 가까운 말을 하나 만들어 보면 존재하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be가 존재하다라면은 뒤에다가 ing를 붙인 거 저번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왜 동사 원형 뒤에다가 이렇게 ing를 붙이는 경우는 크게 보아 두 가지인데 진행을 표현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명사로 쓰겠다라는 그런 표시와도 같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전치사 바로 뒤에 나온 것으로 보아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be 더하기 ing가 여기서는 뭐겠어요? 명사처럼 쓰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in being은요 존재하는 것 안에 또는 뭐뭐인 것 안에 또는 있는 것 안에 직역을 하면 약간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쪽을 봐야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를 볼게요. 자, 뒤에는 superior 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우월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항상 그 뒤에 to가 나와서 비교하는 대상이 그 to 뒤에 항상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superior 하고 to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을 명시를 하죠. 자, 그러면 superior to라고 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것보다 더 뛰어난 우월한 이런 말이죠. 자, 그럼 그 뒤에 나오는 게 뭔지를 봅시다. 바로 your fellow man입니다. 여기에서 이 fellow라는 단어는 뭐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그냥 동료나 아니면 뭐 친구 정도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fellow man 보시면 man이 지금 복수로 써 있죠. 가운데가 e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동료인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인들, 뭐 같이 지내는 사람들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your fellow man 이거는 뭐 당신의 동료들 정도로 이제 번역하면 뭐 제일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in에서 이 man까지 한번 쭉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의 동료들보다 더 뛰어난 것 안에 그죠?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there is로 시작하는 부분과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무슨 뜻인지가 나옵니다. There's nothing noble. 고귀한 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In being superior to your fellow man. 당신의 동료들보다 더 우월한 것 안에는.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즉,
당신의 어떤 동료들, 당신 주변인들보다 더 뛰어난 것, 어떤 그런 것 안에 무슨 고귀한 게 전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뒤에는 이제 그와 반대되는 진짜로 고결한 게 뭔지가 나오겠죠. 자, 그거를 보겠습니다. 먼저 그 뒷부분에 있는 이 문장 전체에서 제가 먼저 동사를 이제 찝어드리면 동사는 이 녀석입니다. 이거는 거짓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영어에는요, 그 많은 단어들이 동사일 때 그리고 명사일 때 형태가 똑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그래서 이 lie라는 단어는 뭐 거짓말이라는 그 명사도 물론 되지만 그냥 어디에 이렇게 있다라는 그런 동사로도 쓰여요. 뭐 눕다란 뜻이기도 하고, 생각해 보시면 이제 사람이 어디에 눕는 거랑 어떤 것이 어디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한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디에 존재한다, 뭐 어디에 있다, 그냥 그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s가 붙은 이유는 앞에 있는 이 주어가 흔히 말하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뜻은 이렇습니다. True nobility, 진정한 고귀함은 lies, 있습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위에서 보신 대로 그런 구조가 또 나오는군요. in, 전치사로 어디 안에가 나오고 바로 뒤에 being이 나옵니다. 그리고 superior to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에 your former self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조는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은 아까 위에서 한 데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True nobility, 진정한 고귀함은 lies, 있습니다. in being superior to, 어떤 대상보다 우월한 것 안에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떤 대상과 비교해서 우월하니까 to 뒤에를 보시면 your 하고 이 말이 참 멋있네요. 그쵸? yourself도 아니고 그냥 너 자신도 아니고요. your former self입니다. 이 former 이란 말은요, 영어에서 이렇게 많이 써요. former and latter. 이게 이제 한국어로 정확히 뭐냐면요, 전자 그리고 후자 이런 말입니다. 또는 이제 전 그리고 후, 그냥 이 말로만 쓰기도 하죠. 뒤에다가 다른 명사를 붙여서. 그러면 your former self는 뭐냐면 이전의 너 자신이에요.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어제의 너, 약간 이런 개념에 가까운 거죠. 자, 그러면 전체 문장을 한번 쭉 볼게요. There's nothing noble in being superior to your fellow man. 당신의 동료들보다 더 우월한 것에 어떤 고귀한 것도 없습니다. True nobility, 진정한 고귀함이란 lies, 있습니다. in being superior to your former self, 이전의 당신보다 더 우월한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의 전체적인 해석이 당신의 동료들보다 우월한 게 고귀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고귀함은 이전의 자신보다 우월한 데 있다. 와, 진짜 명문이죠. 예. 제가 이제 오늘따라 이렇게 흥분한 이유는 이 글을 쓴 분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입니다. 바로 어니스트 해밍웨이예요. 이 해밍웨이가 글을 잘 쓰는 걸로는 너무 유명하죠. 특히나 쉬운 단어로 멋있는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작가로 굉장히 유명한 게 바로 해밍웨이인데, 제가 본 지금 이 문장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원어민 기준으로 거의 안 쓰고 굉장히 멋있는 말을 잘 전달을 했습니다. 진짜 내가 경쟁을 해야 될 경쟁 상대는 늘 나 자신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해밍웨이가 정말 옛날에 이렇게 한 걸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짜 인간 삶의 진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명언을 발판 삼아 저는 다음 명언 해설을 오늘보다 잘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